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해진 코스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는 상승 마감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별로 성적표가 좋지 못하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3대 지수 미중 무역 갈등 우려와 주요 지표의 극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2.65% 하락했고 나스닥이 1.17%, S&P 500 지수가 2.26% 떨어졌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 상무부는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6.4% 줄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특히 의류 판매가 78.8% 급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또 연준이 발표한 4월 산업 생산도 11.2%나 급감을 했는데요. 연준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01년 역사상 가장 큰 월간 낙폭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4월 소비와 생산이 예상보다 더 좋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기 침체가 깊고 길 수 있다는 우려가 부상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더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를 억눌렀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기술 공급을 막을 경우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애플과 퀄컴, 시스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나 제재, 또 보잉사 항공기 매입 중단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경제 재개 이후 소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장중 부상을 하면서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고속 개발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면서 연말까지 백신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해 지수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 장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0.25%의 상승세 지켜나면서 23,685선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0.79% 올랐습니다. 9,0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오전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오후장에서 오름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39% 상승했고요. 2,863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역시나 등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만회하지 못하다가 장 후반에 그 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이날 상품 시장도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꽤 큰 가격의 이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국제 유가 WTI 가격이 6%나 급등했습니다. 수요 회복 기대감에 거의 30달러 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 경제 활동이 차츰 재개되고 있고 또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30달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30달러 선까지 다가선 채 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제유가 WTI 가격은 6% 오르면서 29.71달러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금값도 약 1% 정도 올라서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점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서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해서 이 국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인데요. 이날 국제 금값은 201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75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변화가 없이 0.6%대의 거래가를 마쳤고요. 달러 인덱스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00.3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은 장혜진 앵커가 꼽아주셨죠. 네, 맞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3조 달러 규모의 5차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제 상원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르면 6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본 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3조 달러, 우리 돈 3,700조 원에 달하는 5차 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법안을 결국 이뤄냈습니다. 다행히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발생 기간 중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또 이례적으로 원
원격 투표를 사상 처음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필수 근로자에 대한 위험 수당과 개인 현금 지원, 또 실업수당 지원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 법안이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백악관 도착 즉시 사망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어 앞으로 5차 부양책이 어느 정도 규모로 통과가 될지 또 시행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중국 차이나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방향을 가를 핵심은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이 이번 미중 갈등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마켓워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왜 애플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릴 것이냐?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애플이 S&P 500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하락하는데 이 지수만 잘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이런 기업들 뒤에 숨어서 시장 상승을 만끽해 왔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은 중국에서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가 불거진다고 해도 이들 기업의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일부 비중이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작기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가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애플 하나가 이 방향을 가르는 핵심이 될 거란 얘기인데 이 마켓워치에서는 지난 그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팀 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또 중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어떨지 모른다면서 애플의 향방을 봐야 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종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JC페니가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이자 지급으로 파산을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JC페니는 이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지만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JC페니는 1,700만 달러의 이자를 지불해 부도를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회생을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개의 신규 공공사업인데요. 그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에 JC페니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장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르면 새로운 소매 판매 업체로 재정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백화점 내 소매 사업자들은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에 매각을 해야 하며 현금 자산 확보 또는 추가적인 펀딩을 모으기 위해서는 새로이 만들어진 부동산 투자 신탁의 지분 35%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세일즈 앤 리즈백 전략이죠. 즉 매매 후 임차 전략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자금 유통을 위해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다시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경영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40억 달러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된 JC페니. 오는 7월 15일까지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일정 단계까지는 회복을 해야지만 파산기금 부양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겨나갈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비자입니다. 비자 카드가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마켓워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켓워치에서는 이 디지털 전환으로가 가속화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비자의 최고 제품 책임자가 지난 4월에 라틴 아메리카 시장, 그러니까 남미 시장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온라인 구매를 한 사람의 수가 지난 3월에만 1,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비자 카드를 소지한 사람 10명 가운데 2명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그러면서 이커머스로의 막대한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모멘텀은 사실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닌데요. 비자는 지난 4월에 미국 내 온라인 결제가 18% 급증한 반면에 대면 결제가 45%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경제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트렌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예컨대 이제 그 결제는 온라인으로 하고 제품은 대면으로 받는 실제로 거래는 대면으로 이루어져도 결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과연 온라인 결제 가속화가 비자 등 카드사들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확인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